도대체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며 투덜거리는 프랑스 공군의 에이스 특수부대원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경험과 훈련으로 다져진 이들은 오히려 한국이 우리에게 배우러 직접 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들먹거리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한국 직원 한 명이 빠르게 다가갔고 이들은 한국의 공군 성남기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항공우주군 소속의 가스파르 대위입니다.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프랑스 공군의 공식 명칭으로 프랑스의 항공 및 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군대인데요. 193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프랑스의 항공 및 우주 관련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전 세계 공군 군사력 순위 10위권 내의 군력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러한 프랑스 공군 내에서도 꽤나 유명한 파일럿인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23년 6월 프랑스 르브르 공항에서 열린 파리 에어쇼에도 참여하였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리 에어쇼는 세계 최대의 에어쇼라고도 불리고 있지요. 파일럿으로 그리고 군인으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의 파견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와 조종 테크닉 그리고 다양한 정비 기술과 방법들에 대한 기술 교류 차원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부대에서 에이스로 손꼽히는 정비병들과 특수부대원들까지 함께 같이 가는 프로젝트로 상당히 중요한 파견이었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아니고 한국으로 그것도 저희가 직접 가서 기술 교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직 북한과의 전쟁도 끝나지 않은 휴전국으로 공군보다는 오히려 육군의 군사력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거든요. 육군에 더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어 공군까지는 신경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군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들이 많아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제 동료인 마르크 대위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며 상당한 불만감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며 가치이기에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명령에 따라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부터 한국까지 12시간 이상의 비행으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많은 피로감에 빨리 나가서 쉬고 싶었는데요. 입국 심사대 앞에 많은 줄과 소란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역시 후진국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중국인들을 자기 앞으로 보내주어 다른 외국인들의 순서가 계속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이러한 행위에 항의를 하여 작은 소동이 발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보안 요원이라며 체구가 좋은 2명의 남자 직원들이 와서 영어로 상황을 파악한 후 그 깃발을 든 중국인을 제일 뒤로 보내버리고는 중국어 같은 말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였답니다. 그 중국인은 처음에 마구 큰 소리를 내며 항의를 하였지만 검은 옷에 덩치가 큰 2명의 직원에게 둘러싸여 주의를 듣더니 이내 조용해졌답니다. 솔직히 만약에 그곳이 프랑스였다면 그러한 소란을 보고는 별일 아니라며 그냥 지나치거나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국은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안요원이 중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는데요. 프랑스나 여타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본인 나라의 언어 말고 영어 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평소 중국인들의 문제가 많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와 중국어까지 하는 보안요원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대처로 빠르게 입국 수속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입국 심사에 최소 1시간에서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은 단 1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닌가요? 그저 간단하게 여권을 리더기 시스템에 스캔하고 전자 시스템 문서에만 사인하게 되면 입국 절차가 끝난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직원분에게 정말 입국 수속이 끝난 것이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전산으로 자동화되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입국 심사 진행을 하던 마르크 대위의 여권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르크 대위의 여권이 스캔 리더기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 대위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니
큰 한숨과 함께 고개를 푹 숙이는 게 아닌가요?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는 여권의 오류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소요되며 만약 그것이 빠르게 해결되지 못하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2달 전 영국으로 기술 교류를 갔을 때 기술정 비병 앙투안의 여권 문제로 5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였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최소 몇 시간은 공항에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직원이 다급하게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더니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는 마르크 대위의 입국 심사를 끝내주었습니다. 저와 마르크 대위는 같이 얼떨떨해하며 정말 문제가 해결된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친절한 한국 직원분께서는 갑자기 프랑스 시스템과의 충돌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 같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닌가요? 시스템 문제라면 직원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를 하시고 게다가 그렇게 빨리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르크 대위는 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해결해 주어 본인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와 마르크 대위는 이렇게 빠른 대응과 오류를 수정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였고 점점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대원 모두가 무사히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을 나오니 한국 직원분이 웰컴 보드를 들고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의 비행과 이동에 고생이 많았을 거라며 먼저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공항 안의 한 시설로 안내를 하였는데요. 마음속으로는 그냥 빨리 숙소 나가지 공항 안에서 무슨 휴식을 가지냐며 아마 공항의 바닥이나 창고에서 그냥 자리를 펴주고 쉬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연합훈련과 기술교류 등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다 보면 공항 바닥이나 벤치에 공간을 내어주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당연히 그런 나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한 곳은 바로 인천공항 내의 한 호텔이었는데요. 크지 않은 규모의 호텔이었지만 그곳에는 침대부터 샤워시설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알차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사실은 객실의 조명이나 온도 등 모든 제어 시스템이 스마트폰 하나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호텔의 시스템까지도 첨단으로 작동이 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3시간의 휴식 시간이 제공되었는데요. 너무나 편안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여행의 피로가 감쪽같이 모두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한국 공군기지가 있는 성남으로 가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동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반가워해주고 특히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러웠답니다. 솔직히 프랑스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군복을 입고 방문하게 될 때면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저희를 피하거나 얼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대해주시고 오히려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모병제인 프랑스와는 다르게 한국은 징병제로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에서 군인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군인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군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고 이런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하여 준 대형 버스를 타고 저희는 성남으로 출발하였는데요. 1시간 정도의 이동 후 어느 커다란 건물 앞에 도착하여 저희에게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전통의 한옥 양식 건축물이라고 소개한 그곳은 한정식을 먹는 식당이라고 하였는데요.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오래전 지어진 건물처럼 보였는데 그것의 관리 상태는 매우 깨끗하였답니다. 마침 저녁 시간이 다 되어 배가 고팠던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요. 저희가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국 직원분에게 왜 이렇게 많은 반찬들을 주문한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요. 한국 직원분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시며 이것은 한국의 한정식이라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한 번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식사라고 설명해 주셨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한 번에 내어놓고 먹은 적이 없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생선구이부터 육류 요리,
채소 및 무침 반찬까지 처음 보는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모든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밥을 3그릇이나 먹었는데요. 종업원분께서 계속 저희를 살피시며 식사 중 부족한 반찬이 있으면 무료로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와 인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희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를 인솔하는 한국 직원분이 식당의 한쪽에 배치된 수첩에 어떠한 글을 적더니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희는 우리도 어떠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한국 직원분이 눈치를 채시고는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손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한정식을 대접하는데요. 식당은 저희와 계약된 곳으로 미리 일정과 인원을 공유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스케줄표에 기재된 곳에 확인 사인만 하게 되면 매월 마지막 날에 모두 결산하여 함께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계약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고 미리 제품을 제공해주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금을 요구하거나 혹은 미리 받은 성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건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후불 결제가 가능하고 그것을 믿고 서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일 것 같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를 다시 이동하여 드디어 공군 성남기지에 도착하였는데요. 차에서 짐을 내리는 도중 갑자기 기술 정비병인 피에르 중이가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피에르 중이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는데요. 글쎄 고가의 정비 장비가 들어있는 캐리어 하나를 공항에 두고 왔다는 것이 아닌가요?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와 버스를 타면서 정류장에 그대로 두고 온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군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피에르 중이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장비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만일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피에르 중이가 평생 동안 아끼며 사용하여 오던 그의 개인 장비들도 들어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본 한국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저희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한국 직원은 빠르게 인천공항에 전화를 하였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에르 중이가 캐리어를 놓아둔 그 자리에 그대로 캐리어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사실인지를 확인하였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프랑스는 소매치기와 절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물건들도 분실에 조심을 해야 하는데 거리에 홀로 남겨진 가방은 두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곳이 프랑스 파리였다면 그 캐리어는 절대 찾지 못하였을 것이고 피에르 중이는 큰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그 분실된 캐리어를 퀵서비스라는 시스템으로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된 피에르 중이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2개의 엄지손가락을 모두 치켜 세우고 연신 한국을 칭찬하였답니다. 큰 문제가 될 뻔한 작은 사고가 있기는 하였지만 저희는 무사히 성남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였고 다음 날부터 바로 한국의 공군과 함께하는 교류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보안사항이 많아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프로그램은 각국의 정비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교류였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사람이 직접 보면서 점검하고 검사하는 일들이 많은 반면 한국의 경우 최첨단의 기계 설비와 장비로 시스템화되어 기계가 자동으로 진단하고 어떤 경우는 직접 오류 수정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상당한 기술을 가진 나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었지만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비들도 상당 부분 국산화하여 한국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도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국의 장비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파트가 많거든요. 정말 이러한 부분은 프랑스가 많이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비병인 피에르 중이도 한국의 정비 시스템에 대해 매우 효율적이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는데요.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오류들까지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우수한 정비 기술력을 경험한 후 저희는 다음으로 비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행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프랑스 공군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년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도 참가할 만큼 저희 부대에서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비행 조종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료들도 당연히 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였었고요. 저와 대결 상대로 한국 공군의 박진혁 대위라고 소개하며 나온 그는 겉보기에 그냥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여 제가 한 수 가르쳐 주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죠. 간단한 인사 후 저희는 바로 전투기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훈련을 시작하였는데요. 귀엽고 평온해 보이던 그의 모습이 훈련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진지하게 돌변하더니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저를 제압해버렸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한 번 더 대결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는 또다시 저의 참패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조종을 해오면서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패배를 당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분하지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저와 대결을 하였던 대위가 부대 최고의 파일럿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상위권의 실력자이기는 하였지만 제일 잘하는 조종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를 한 번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의 편협했던 생각과 자만심을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정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파일럿의 수준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 이외에도 저희는 기초체력 훈련이나 위기대응 훈련 등 다양한 훈련들을 공유하며 함께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바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21 보라매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주력 전투기인 다소 라팔과 미라주 2000D가 대표적인데요.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에 개발된 모델들로 현재 노후화가 심해 업그레이드가 절실하게 필요하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허가를 받고 생산을 진행하는 면허 생산 방식의 KF-16이 대표적인 전투기라고 들었는데요. 2026년부터 양산하여 도입 예정인 K-21은 한국형 전투기로 국산화 비율이 현재 65%에서 향후 80%까지 늘려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전투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최첨단 기술들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웬만한 선진국에서도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 부품들까지 국산화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특히 K-21의 최첨단의 스텔스 기능은 적외선 감소 기술과 전파 및 열신호 최소화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레이더 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최신의 센서 및 미사일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강력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부터 지상 공격 및 대함 작전이나 정찰 등의 다양한 임무들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에 운용과 관리 조종까지 아주 편리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는데요. 정말 프랑스에서도 도입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추가로 매우 뛰어난 기능들이 많이 있었지만 군사기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2주일간의 기술 교류 기간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한국과의 교류를 더 많이 늘려가는 것이 프랑스 공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을 반겨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한국분들에게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공군 대위인 카스파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군사 보안 사항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는 없으셨지만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